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무척 싫어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욕을 듣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최고라 할 수 있는 진영간 내전을 막 치른 터라서 윤석열 당선인과 그 참모들을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이 반대 진영에 있던 이재명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낙청 교수란 분 다 아시죠? 그 백낙청이 유튜브 방송에서 그를 김대중 후 최고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이재명이라는 자산을 너무 헐값에 써먹지 말자고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백마를 타고 온 귀인을 넘어 이미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국민의힘 누구도 보수파 누구도 감히 비판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 문재인 권력은 정확히 50일 남았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에 기가 막히는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인과 그러니까 윤석열과 인수위 고관 대작들이 점심을 먹고 길을 걷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묘하게도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 두목을 중심으로 깡패들이 걷는 장면과 오버랩됐습니다. 그 영화의 명장면이었죠.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려는 듯이 이 걷는 장면 말입니다. 어제도 통일동 길에 이처럼 걷는 모습이 다시 연출됐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모두 한가해 보였습니다. 사진에 나온 표정이 그렇습니다. 새 정부는 지금 일자리 대책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그나마 근근히 버티게 한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상황을 걱정합니다. 경기는 침체했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 이 스태그플레이션 말입니다. 그러니 새 권력은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로드맵을 짜야 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안을 뒤적이며 지출 경정안을 짜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할 터입니다. 안보 상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은 ICBM을 쏘아대는데 당장 대중외교에서 삼불 정책을 벌일 때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데도 지금 골머리를 앓아야 할 터입니다. 그런데 K방역 실패로 오미크론의 확진자는 연일 급증세입니다. 이제 50만, 60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전 국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판입니다. 정말 무엇 하나 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선인 주변에서 카메라에 잡히는 줄 번연히 알면서 걷는 모습들은 모두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건달들을 쏙 빼닮았습니다. 다들 제정신입니까? 제가 당선인 같으면 모두 집으로 돌려보낼 인간들 말입니다. 그들이 새 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려면 그들부터 일대 쇄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새 권력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집무실 문제로 스스로 문제를 자초했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한 달 안에 새 집무실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는데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도 없습니다. 당선인 주변에 포진한 수많은 제사 중엔 저도 아는 분이 많습니다만 그분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흔한 말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겠죠. 입신영달을 위해서 말입니다. 윤석열은 무엇보다 권력이 무엇인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력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국방부 합참 등 군 수뇌부가 있는 국방부 건물을 쓰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한 것입니까? 무엇보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제를 옮기는 일은 당선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지나가는 수가 없을 일입니다. 그 일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풍수가 안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많죠. 솔직히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사령탑이 있는 터로 청와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으로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 대중이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데 박수를 친 것은 물리적인 광화문 집무실을 바란다기보다 통치자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내시 같은 비서들에게 지시하고 결제하는 통치 방법이 아닌 언제나 시민과 집하는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나와달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현 권력인 청와대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순장조 탁현민 비서관이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지 5년이 됐다. 제가 조금 전에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걸어가니 57초가 걸리더라.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가 집무실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제가 과거 정부에 흔히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차를 타고 5분, 걸어서 10분. 국민소통수석 박수현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본관 집무실 대신 비서동 집무실을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볼 수 있다. 어쨌든 청와대를 옮기는 일은 국민과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적어도 문명국에서는 그 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이 국가의 신경망 한가운데 있는 두뇌에 해당하는 사령탑을 옮기는 것으로서 엄격한 준비 작업과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할 일입니다. 그 비용도 조 단위의 돈이 될 일입니다. 대통령이 옮겨감으로써 신경망을 재구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청와대 공무원들, 널공이라고 하죠. 청와대에 늘 근무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상황도 바뀌니 이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한남동에 마련되는 관저로 출퇴근을 한다면 그때마다 맡길 교통이 벌써부터 눈에 후원합니다. 국방부 안에 관저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용산과 한남동 일대는 교통 대란을 걱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의 이전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개 군단이 옮기는 것도 작전명이 따라붙는 일인데 하물며 군 수뇌부가 온통 옮겨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바로 옆에 대통령의 참모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정희 시대처럼 말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선진국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10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도 술령이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단 CP를 옮기는데 일개 군단에 옮기는 것도 매우 섬세한 준비가 필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국방부와 합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신청사에서 근무 중인 1000여 명의 직원도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이사를 마쳐야 하니 왜 이런 일을 당선인이 벌이는 걸까요? 국방부와 합참 등이 순차적으로 밀어내기식 이사를 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수많은 연관 공무원들이 이사를 해야 하니 이 얼마나 웃기는 풍경입니까? 청와대가 구중궁궐 같아 싫다면 우선 급한 대로 그 앞마당까지 개방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고민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집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참모인 장관들의 서울 집무실만이라도 대통령의 집무실 10분 거리 안에 두어서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참모들을 가까이 두길 바랍니다. 이른바 레드팀이 없으면 윤석열도 결과가 뻔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김정은이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제1번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NHK는 1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방위성이 발사된 물체로 인해 일본에 영향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 역시 미상 발사체입니다. 어쨌든 ICBM으로 보이는 이 발사체는 실패했습니다. 합참원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발사체가 어떤 고도에까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원상 탄도의 특성을 보여야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북한이 1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상승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발표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쏜 탄도미사일은 미국 조기경보위성과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 정보 수집으로 판단하면 발사 직후인 고도 20km 이하에서 폭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의 비행 성능 시험을 했던 순안 비행장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ICBM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기를 두고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ICBM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최근 두 차례 화성 17형의 1단 로켓을 시험 발사했을 때 최대 비행 고도는 560km에서 620km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20km도 못 올라간 상태에서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고각 발사로 화성 17형 ICBM의 최대 사거리를 시험하려 한 것인지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사이버 전자전인 발사의 왼편 레프트 오브 런치 이 레프트 오브 런치 작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발사의 왼편 작전은 모든 미사일이 발사 때 준비, 발사, 상승, 하강 이 4단계를 거치는데 발사 단계보다 왼쪽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사이버 전자전 공격으로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시스템이 교란됐으니 올라가다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북한이 무수단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는데 그중 8차례 중에 무려 7차례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의 극비 발사의 왼편 작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군 당국은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이 폭발했기 때문에 파편이 평양 시내나 인근에 낙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이 김정은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정권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더 주어진 것입니다. 방송을 쉰 16일 수요일 예정됐던 문재인과 윤석열의 점심회동이 무산된 게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됐습니다. 회동 4시간 전에 발표됐는데 왜 무산됐는지에 대해 양쪽 모두 항고했습니다. 어제 신문들은 대개 이를 헤드라인으로 삼았는데 똑같이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인사 사면 놓고 신구 권력 갈등, 중앙일보는 첫 만남부터 어긋났다, 신구 권력 인사권 충돌, 매일경제는 알박기 인사 충돌, 문윤 오찬 무산, 한겨레는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 사면 인사권 신구 권력 정면 충돌. 어쨌든 약속 시간을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연결을 요청한 것인지도 양쪽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 당선인이
작년 6월 29일 정치에 입문하고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신분이 업그레이드돼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약속 시간도 미정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내에서도 회동 시점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회동이 무산된 게 아니라 실무 협의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더 협의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MB 사면 문제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장기간 구속시킨 건 누가 보더라도 이 정치 보복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문재인이 당선 전에 썼던 책에도 그런 MB에 대한 분노의 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직계들이 가진 복수심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MB 사면은 문재인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는 사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퇴임 전 김경수 사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하고 문재인이 수락하는 것으로서 조정이 됐다는 게 세인들의 예측이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 MB 사면이 오찬 약속을 깰 정도로 양측을 부딪히게 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문재인의 알바끼인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등 공공기관 인사 문제 양측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신구 권력의 오찬 회동을 조율한 사람은 정무수석인 이철희와 그리고 비서실장인 장제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5일 밤늦게까지 어제 조율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양측은 15일 오후 11시경에 회동 결례를 택했습니다. 알바끼 인사로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그리고 주황선관위 상임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 두 석이 갈등의 핵심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측은 물러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문재인이 한은 총재 임명 기류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과 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현 정부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런 신문사실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를 현 정부가 하는 것도 당선인 측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끝내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권력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협의는 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다. 남은 기간 동안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래서 수많은 공기관에 임원급 인사를 한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MB 사면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 당선인 측이 회동 전부터 MB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 그 말은 국민의힘 권성동 등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이 김경수의 사면까지 언급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권성동이 10월 이렇게 말했죠. 김경수를 살리려고 이 MB를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제가 비판한 바가 있다. 같이 사면하리라고 본다. 말하자면 김경수와 MB 사면을 맞교환하는 식의 구도를 언급한 것이 문재인이 부담을 키웠다는 것인데, 이를 바꿔 말하면 김경수의 사면까지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면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김경수의 사면을 위해 MB를 가두던 것이 되어서 이 패키지 사면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결국 후폭풍은 고스란히 이 결정권자인 문재인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문재인의 권력 말기 알바끼 인사는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이 한 말입니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도 알바끼 인사를 통해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5일 전 상임위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바끼 인사와 관련한 사례를 취합한다는 공지를 보내며 문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모두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최입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 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이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을 때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회를 놓쳤다. 세상 사람들 중엔 조국을 성자처럼 여기는 이도 있지만 그는 끝내 동료로부터도 이처럼 모미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권력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무릇 식자를 자부하는 자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일 3성은 지식인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철칙입니다. 새 권력에게 진심으로 이 철칙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진우척이었습니다.